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짙어진 눈가의 그늘, 화장으로도 좀 채 가려지지 않는 푸석푸석하고 칙칙한 안색.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은 지금 당신의 내부, 특히 폐와 기력의 상태를 보여주는 정직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방의 오래된 지혜 중 하나인 폐주피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폐가 피부와 털의 건강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거대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폐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면 그 탁한 기운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가장 먼저 얼굴 혈색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숨길이 편안해야 빗길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관리를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결속력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운을 담아두는 그릇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밑 빠진 독의 원리입니다. 밑이 빠진 독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멍난 기력의 그릇을 단단히 메워줄 대추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대추 한 알에 담긴 천년의 세월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생명력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던 구한 말의 궁궐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밀려오는 외세의 압박 속에서 황제는 가비, 즉 커피를 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죠. 하지만 가비의 쓴맛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깨울 뿐 때로는 심장을 불안하게 하고 체내의 소중한 진액을 마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이들이 황제에게 조용히 올렸던 비방 중 하나가 바로 대추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추는 가비의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러운 단맛으로 다스리고 소모된 수분을 보충하며 곤두선 신경을 달래주어 황제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 마음의 방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추의 위상은 비단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양귀비는 매일 대추를 즐겨 먹으며 미모를 가꿨다고 전해지며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대추는 동양의 역사 속에서 왕실 여인들의 피부를 비단처럼 가꾸고 지친 심신을 보강하는 귀한 식품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추였을까요? 그것은 대추가 가진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대추는 다른 재료들의 강한 성질을 중화시키고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완충작용의 달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지혜. 대추는 바로 그 화합의 기운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의 시선으로 대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추가 왜 안색을 위한 선물인지 그 단서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대추 속 사포닌은 기관지의 건강을 도와 노폐물 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의 숨길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순환이 살아납니다.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은 겉면의 관리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정화된 기운이 얼굴 끝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폐 기운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빛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대추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영양소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추의 천연 당분 성분은 우리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밤새 번뇌로 뒤척이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리만무합니다. 대추는 구멍난 마음의 빈틈을 메워 편안한 숙면 환경을 조성해주며 그 사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추가 밑 빠진 독을 막는 원리입니다. 새 나가는 기운을 단잠으로 묶어두고 그 속에 맑은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대추가 선사하는 진정한 생기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대추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온전히 이로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대추는 가급적 익혀서 드십시오. 흰대추는 아삭하고 달콤하지만 껍질이 단단하여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를 따뜻한 물에 넣고 은근하게 달이면 성질이 부드러워지며 유효 성분이 잘 배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추차를 마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혜. 대추와 찰떡궁합인 재료를 찾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파트너는 생강입니다. 대추가 기운을 모으고 진정시킨다면 생강은 그 기운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뜨리는 추진력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찬 분들이라면 대추와 생강을 함께 달여두셔 보세요.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추차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최고의 건강식단은 바로 호두와 잣입니다. 대추가 혈액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면 호두와 잣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을 돕고 피부에 윤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대추차에 잣 몇 알을 띄워 마시는 전통 방식은 대추의 수용성 영양소와 견과류의 지용성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하게 하여 흡수율을 높여주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후쯤 되시면 출출하시죠? 대추차 한 잔에 호두 2알을 함께 드리는 습관은 허기를 달래줄 뿐 아니라 메마른 기운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완벽한 보양식단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추는 당도가 높으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3알에서 5알 정도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여 몸에 열이 너무 많아 얼굴이 항상 붉게 달아오르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도구에도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대추를 달일 때는 철제 냄비보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 속 탄닌 성분이 철과 만나면 맛과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턱을 넘어 가을로 접어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팽팽했던 젊음과 넘치는 기운들, 어느덧 거울 속에는 낯선 이가 서 있고 몸은 여기저기 구멍이 난 듯 기운이 새나가는 기분에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추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봄날의 화려한 꽃잔치 대신 가장 뜨거운 여름 태양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대추나무는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그 어떤 열매보다 짙고 붉은 빛으로 자신을 증명해냅니다. 대추의 주름진 껍질은 고난을 견뎌낸 훈장이자 응축된 달콤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대추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밤 자신을 위해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보십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속에서 대추의 향기를 맡으며 구멍난 마음의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해가 맑아지면 안색이 밝아지고 안색이 밝아지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밑빠진 독을 메우는 것은 거창한 비방이 아닙니다. 대추 한 알에 담긴 자연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력을 꽉 붙잡아줄 이 붉은 보석이 내일 아침 거울 속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